바이든으로 들었습니까? 날리면으로 들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전 국민의 70~80%가 바이든으로 들었습니다. 일곱째, 23년 7월 달 최상병 순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장장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이렇게 경로하니까요, 순조롭게 진행되던 진상규명이 갑자기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으로 바뀌고 맙니다. 다행히 무죄로 판명이 나긴 했습니다만 다시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군 검찰에서 수사하고 공판했던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항소심을 통해서 추가적인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24년 6월 달에 산업부의 사무관 정도가 보도자료를 낼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동해에서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산업부가 경제성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거짓말 아닙니까? 이 부분은 또 산업부에서는 또 추가적인 그런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역대 이런 일로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아홉 번째, 24년 11월 달에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선거 개입 의혹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을 했습니다만 통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거짓말임이 사실상 들통이 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뭐 그 부분이 거짓말인지 여부, 그래 또 죄가 되는지 여부는 또 별개의 문제라서 제가 답변 드리는 건 좀 한계는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12산 내란 세태 관련한 거짓말입니다. 하도 많아서 얘기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계엄령은 야당 경고령이었다로 시작해서 호수 위에 달 그림자를 쫓는 느낌까지 든다는 주장까지 헤아릴 수 없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씨는 끝내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그야말로 입만 벌리면 구라, 입벌구 대통령, 입벌구 정권이 되고 마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차관님, 혹시 고발 사주 사건이 제보 사주로 둔갑할 뻔했다는 내용 알고 계시죠? 한번 설명해 주시면 제가. 손준성 검사가 대통령과 김건희와 한동훈을 고발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 고발장을 줬지 않습니까? 그게 고발 사주였죠. 그런데 그것을 제보자와 우리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을 연결해서 제보 사주로 뒤집으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요, 이거를 탄핵 공작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표현했습니다. 프레임을 바꾸는데 귀신 같은데 아마 이번에는 안 되지 않을까